갑자기 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 전에는 빅스텝 확률이 대세였는데 13일 기준으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93%까지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나서 바로 새벽에 자이언트 스텝 발표가 나왔죠. 지금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고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다?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은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1994년에 채권 대학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3%포인트나 올린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붕괴가 일어났었죠. 지금 보시면 3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이에요.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5%포인트가 올랐죠. 점점 도움닫게 하고 있죠. 0.25 밟았다가 0.5 밟고 그 다음에 0.75 밟았다. 그래서 3번의 금리 인상 만에 1.5%포인트를 올렸다는 것은 사실은 1994년보다 지금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문제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이 언급을 했죠. 7월에 100%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닌데 금리 인상 가능하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5월 행보랑 6월 행보가 엄청나게 갈렸죠. 5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빅스텝 여러 차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예요? 5월에서 7월 정도까지 미국에서 빅스텝을 할 것이다. 그런데요, 6월 되니까 이야기가 바뀌었죠. 자이언트 스텝 하고 그 다음에 7월 자이언트 스텝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긴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연준에서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내년에 경제학자 70%가 미국 침체가 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준금리 5%로 인상. 자, 그러면요, 기준금리 지금 몇 %죠? 지금 1.75까지 올랐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럼 5%까지 인상하려면 얼마나 더 올려야 돼요? 앞으로 3.25%를 더 올려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면 2.5죠. 2.8까지 올린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중간 정도 금리니까 한 3까지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에도 베이비 스텝 2번이나 빅 스텝 한 번 정도는 더 밟으면 처음에 예상한 게 이 정도였죠. 그랬는데 요걸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당시에 6월, 7월, 9월 세 차례 때 0.5%포인트씩 올리면 2.5%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0.25%포인트씩 올려서 3% 맞추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단과 하단이 있죠. 이때도 0에서 0.25, 1.5에서 1.75 이런 식으로 상단과 하단이 있으니까 2.8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단 금리 기준으로 3%를 생각하는 거죠. 그보다 2%포인트를 더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40%만 절반 가까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월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왜 일축이 되었느냐?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물가 잡혔다. 이제 빅스텝 정도만 유지해도 물가가 잡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 건데 이게 오판이었죠. 6월에 8.6% 나왔죠. 그러면서 물가 정고점을 돌파하니까 아, 이게 잡힌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전혀 잡힌 게 아니구나,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6월에는 일축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저렇게 예측한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구나 생각을 하니까 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7월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별로 잡히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싶을 때는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문제는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부동산 이런 건 둘째치고 경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가 신흥국 시장에 문제가 가는 거죠. 돈이 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과 신흥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미국은 기축통화고 신흥국의 대부분은 비기축통화죠. 그러면은 비기축통화에서 기축통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안전하니까. 여기는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 돈이 다시 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차익을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원화로 비교해 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얘가 1,2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때요,
미국의 예금금리가 4%고 한국의 예금금리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1,000원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예금하면 1.04달러가 되죠. 한국에 그대로 예금해 놓으면 1,050원이 되죠. 근데 요거를 바꾸고 나니까 1,248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이쪽이 높더라도 미국에 돈을 넣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되는 거고요. 자본 유출이 되는 신흥국들은 불안한 나라라는 거죠. 그럼 불안한 나라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하락했다.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나라가 더 불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1994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뺐느냐? 그게 아니죠. 가까운 나라들부터 망했죠.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부터 돈이 빠졌는데 여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보다 안전한 나라들도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거쳐서 동아시아 거쳐서 러시아까지 퍼져서 이때 동아시아 거칠 때 우리나라에서 IMF 위기가 터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래 뭐 금리 올라가면 이자 더 내고 하겠지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물가가 인상될 수 있죠. 기준금리랑 물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둔화되죠. 소비가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둔화가 되겠지만 미국 역시도 소비가 둔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무역 수지를 남기고 있는 나라죠. 그러면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출은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속인데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뭐 중국 비중이 높다. 그런데 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수출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다. 미래를 밝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단순히 이자가 올라가는구나. 가끔 가다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혹은 전문가라고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보시면은 굉장히 기득권 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안 올라갈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미국은 미국대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진다.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8%인데 우리나라는 5%대니까 그렇게까지 따라갈 필요 없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야 침체가 안 오니까 미국처럼 급등하는 금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처럼 급등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많이 급락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빨리빨리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그게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물가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는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는 미국보다 낮다고 볼 수가 없다. 나가서 저기 마트만 가봐요. 미국도 보면 한 2배 올랐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은요 기름이 나와요. 셰일 올리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와요? 기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든 안 올릴 핑계들만 이야기하면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금리 우리나라 그렇게 안 올라간다 계속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러면서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뭐 78원인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80원대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 또 한 가지 뭐예요?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 달러 가치 상승이죠.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약간의 패닉성이 있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데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 더 하는 거 아니야? 1%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갔던 수요들이 조금 빠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호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금방 다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1250원일 때 100달러어치 사면은 12만 5천원이죠. 그런데요 얘가 갑자기 129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똑같이 100달러어치 사더라도 12만 9천원이 돼요. 순식간에 4천원 올라가죠. 지금 뭐 100달러어치니까 얼마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가 같은 경우 배럴 단위로 사죠? 그러면 굉장히 빨리 유가도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중고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단순히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서요 빚낸 사람들 조금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IMF 외환위기 때는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까 뭐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왔지만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빵 하고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 없고요. 자산시장도 약간의 조정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1차원적이고 단순한 분석인데 그 사람들 지금 전문가라고 계속 불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 이야기 나오고 있죠. 빅스텝 가능성 커졌다. 왜? 미국에서요 7월에 빅스텝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7월에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 금리가 역전됩니다. 하다못해 빅스텝은 해야지 맞춰지는 거죠. 이창용 총재가 금리 역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역전 전부터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절대. 다만 경기 침체가 심화될까봐, 그러니까 환율 폭등, 외국인 자본 유출 이런 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되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가 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 좋진 않다는 거예요. 금리가 대폭으로 인상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침체가 올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지금 일본 상황 보이시죠? 엔화 같이 대폭락하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외국인 자본 유출이랑 물가 상승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지금은 대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대침체가 일어났어요? 소비 살리라고 유동성 틀어놨더니 그거 가지고 다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투기 판 벌렸으니까. 우리 아들 학원 가서 잘 배우고 공부하고 오렴하고 어머니가 종합학원비로 막 10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PC방 가고 거기서 라면 처먹고 당구장 가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술 퍼먹고 막 그러고 있었어 봐요. 막상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나오죠. 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 돈을 소비를 해서 공부하는 데 쓰듯이 그래야 되는데 딴 데다 펑펑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시험 보면 전부 다 점수 더 떨어지겠죠. 돈 준 게 오히려 실수죠. 차라리 집에다 박아놨으면은 돈도 없으니까 PC방도 못 가고 공부라도 조금이라도 더 했을 텐데 여기다 쓰라는 걸 거기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했죠? 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 대폭락 나면서 부동산 시장 말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고,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미국 따라가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본 유출되고 또 한 번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에 금리 역전은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해야 한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금리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니까. 역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한번 볼까요? 이때가 채권 대학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뭐 터졌죠? 닷컴 버블. 이때 금리 올리다가 뭐 터졌었죠? 요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요때 글로벌 금융위기. 자,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끝물쯤 18년 11월쯤에 우리나라 부동산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만큼 크게 위기가 안 나왔는데 금리를 너무 급격히 낮췄죠. 그러니까 다시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왔죠. 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돈을 오지게 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를까요? 못해도 여기, 많이 오르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무슨 일 벌어질까요? 매번 경제위기 때. 자, 94년 물가 대학살이 일어났죠. 채권 대학살이라고도 하는데 물가 대학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불러왔었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일어났었죠. 항상 이때마다 경제위기는 늘 일어났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폭락은 없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불과 올해 초에서 작년 말에 하던 얘기예요. 근데 저희 몇 년 전부터 경고했었죠. 경제위기 온다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올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죠. 어때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부동산 투자하세요 이런 인간들이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그리고요 이런 경제위기 때마다 보면은 자산시장 거품은 늘 빠졌죠. 자, 대도시 집값 미국 사상 최대 하락했죠. 우리나라 버블 세븐 박살났죠. 그 다음에 주식은요 폭락했죠. 우리나라 역시도 폭락했었다. 지금도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주식은 이미 그렇게 됐고 이제 부동산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요 이번에 유동성은 문제가 더 크죠. 왜? 여태까지 경제위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터졌어요? 무리한 대출에 의한 유동성 뻥튀기가 있었죠. 그 유동성 뻥튀기는 개인 간의 유동성 뻥튀기였죠. MBS 증권이나 혹은 CDO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집에 자금을 MBS로 또 만들고 그거에서 또 보험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뻥튀기 시킨 건 아니에요. 다만 통화 승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이지. 그런데 미국에서 그게 터지면서 붕괴가 됐죠. 그 다음에 뭘로 극복했어요? 유동성.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뭘로 터졌어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쓰나미.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다.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가 폭등이 왜 일어났냐?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만이냐? 과잉 유동성에다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으니까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겨나는 경제 위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풀까요? 물가도 안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제 위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거랑은 다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이나 주식 거품이 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IMF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망하긴 했는데 망한 나라들은 신흥국 중심으로 망했고 전 세계적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전 세계적 위기에다가 우리나라가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기존의 위기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하면은 못 풀죠. 지금도 뭐예요? 경기 침체보다 물가부터 잡아라. 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요 자산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면요 외환 자본 유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스태그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럼 플레이션이라도 잡으면 스태그는 나중에 해결되지 않겠냐. 볼커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부터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경기 침체보다 물가부터 잡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 자, 미국 자이언트 스텝.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봤자 빅스텝이고 이거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 자본 이탈이랑 환율 상승, 무역 적자 여러 가지 문제가 불러져 오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금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지금 자산시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산은 붕괴되더라도 경제를 살린다. 경제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뭐 자산은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6.25 전쟁처럼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죠. 짐도 약간의 식량, 물 이런 것들 사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생존이 지금 걸린 문제인데 내 자산이 잃을까 두려우니까 보따리에다가 금덩어리랑 은덩어리만 잔뜩 싸들고서 자산은 안 떨어집니다. 나 이거 들고 갈래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생존이 달린 상황이다. 경제 위기도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